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린룸에서 열전달 해석을 하기 위한 적합한 모델 선택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내용으로는 지난 시간 리뷰부터 열전달 개요, 해석 사례 순으로 되어져 있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리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비 이송 및 파티클 유동 해석을 주제로 반도체 장비 이송을 묘사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메쉬의 레이어링 기법과 그리고 오버셋 메쉬 설정 방법들과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시와 같이 병진 이동 같은 경우는 레이어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 복잡한 비선형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오버셋 메쉬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티클을 포함하는 이제 DPM 기법을 같이 활용을 해서 장비 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체 형태의 오염 물질의 움직임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클린룸에서 플런트를 활용한 열전달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전달의 개요에서는 클린룸의 유동 해석에서 열전달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열전달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클린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면, 클린룸은 이제 항운항습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의 제어뿐만 아니라 작업자와 반도체 공정에 적합한 공정 온도를 유지를 해서 제품 생산의 항상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대체로 FF에 의해서 급기되는 공기를 통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진행했던 세미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 공간의 기류 해석에 열전달을 추가하게 되면 클린룸에서 열전달 해석을 유동 해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룸과 같은 실내 연유동 해석의 사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열전달 해석에서 열전달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강제 대류와 자연 대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열전달 해석을 대표하는 이제 두 가지 현상인데요. 강제 대류는 외력에 의해서 유동을 발생시키고, 이제 상대적으로 찬 공기를 지속적으로 좀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뜨거운 공기를 내보내면서 순환되는 방식으로 방열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유입되는 공기량과 공기의 흐름 분포가 이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급기된 공기의 유선하고 온도 분포를 함께 검토를 해서 공조 장비의 사양이나 배치 같은 것들을 선정하는데 유동 해석을 보통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자연 대류 같은 경우는 뜨거운 공기는 위로 뜨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는 부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동으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급기 설비가 없는 어떤 실내에서 자연 대류 현상을 해석을 해서 실내 온도 분포를 예측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해석 결과를 보게 되면은 양쪽 하단에서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공기가 내부에서 열을 받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유선을 볼 수가 있고, 이 색상으로 보게 된다면 공기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상승된 기류는 온도가 되게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두 사례 외에도 강제 대류하고 자연 대류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 유동 해석으로 보통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이제 대표적인 열전달 현상을 유동 해석으로 좀 접근을 하려면 열전달의 세 가지 메커니즘을 알고 이제 유동 해석에 적절하게 반영을 해야 합니다. 열전달 같은 경우는 단위 시간당 두 물체 사이의 열 에너지의 이동 현상으로 전도와 대류, 복사 세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게 열해석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설정해서 이제 반영할 발열량 같은 경우는 전도와 대류, 복사를 통해서 방열이 되고, 이제 방열이 잘 되도록 설계를 한다면 항운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에서 좀 주목할 것은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매질입니다. 매질. 그래서 전도 같은 경우는 유체 및 고체에서 분자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이를 이제 열전도도라는 매질의 고유한 값으로 얼마나 열이 잘 전달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열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류는 이제 움직이는 유체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열전도도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대류 열전달 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고유한 이제 특성이 아니라 유체의 속도,
뭐 밀도, 비열 등의 이제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특성이어서 그 중에서 이제 고체 주변에 흐르는 유체의 속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움직이는 속도 같은 경우는 유동 해석을 통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류 연전다 계수라는 것은 열 해석의 결과로 알아낼 수 있는 값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사는 매질에 상관없이 전자기파 형태로 방사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고체나 유체,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도 열 전달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표면의 특성인 방사열이라는 고유한 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전도도와 같이 마찬가지로 복사 열전달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복사 열전달 식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작은 스테판 볼츠만 향수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현상에서 중요하게 되고 이제 매질에 상관없이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열 전달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복사 열 전달을 그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대류, 복사 세 가지 메커니즘의 좀 공통점은 온도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온도 차이가 있다면 반드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은 이제 매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료동 해석으로 접근을 할 때 강제 대류나 이제 자연 대류 해석을 보통 해석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이제 온도 차이는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세 가지의 열 전달 메커니즘을 모두 해석 모델에 반영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합한 해석 모델을 선택하는 게 이제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열해석 모델 선택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클린룸에서 다양한 상황을 좀 가정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석 대상 같은 경우는 앞서 세미나를 좀 진행했던 이제 클린룸 형상에서 머신 1이라는 부분에 발열량을 좀 입력을 해서 강제 대류하고 자연 대류 해석을 좀 진행을 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복사열 전달은 어느 상황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